안녕하십니까. 영화를 보고 와서 막 자신의 소감을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소마시네마 막 리뷰 시간입니다. 자, 이 영화는 정식 개봉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시사에 당첨이 되는 바람에 먼저 봤어요. 리멤버란 영화입니다. 뭐 인생 아름다워라는 영화 작품도 최근에 있었지만 이 코로나 시국에 걸려서 개봉을 못한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편 되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2020년도에 이미 완성이 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영화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 재작년도가 20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캐스팅도 뭐 남주혁과 이성민인데요. 이제 코로나 시국하고 걸렸고 또 남주혁 배우의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무슨 스캔들이라든가 스캔들은 아니고 하여튼 뭐 학폭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일단 뭐 개봉이 좀 많이 밀리다가 이번에 개봉을 하게 되네요. 리멤버는 사실 원작이 있고요. 원작은 많은 분들이 본 영화는 아닙니다. 2020년 4월에 개봉한 2015년작이에요. 리멤버 기억의 살인자라고 지금 고인이 되신 크리스토퍼 플러머가 출연했고요. 캐나다의 거장이죠. 아톰 에고이안이 출연한 영화가 되겠습니다. 리멤버 이 기억의 살인자는 그 나치 이제 아우슈비츠에 수용되어 있었던 이게 사실 지금 영화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영화를 지금 어디서 볼 수 있는지가 혹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 나치의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던 그 복수를 하러 다닌다는 이야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톰 에고이안의 영화였으면 조금 조금 더 역사적 의미를 다스리는 그런 영화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이 리멤버 한국 영화는 한국 영화로 이제 리메이크가 되면서 소재 자체가 이제 일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좀 영화적으로 타임라인이 그렇게 맞는 영화라고 생각 들지 않는데 사실 좀 팩션에 가깝다고 좀 생각을 하면서 역사적 좀 메타포에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영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영화의 출발 지점은 이제 그 액션 시퀀스 같은 걸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포르쉐 자동차가 좀 상징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원작과는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게 질주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이 포르쉐 자동차를 몰고 있는 기억을 잃은 이 80대 노인 한필주죠. 전직 뭐 베트남 참전용사, 전직 한국 전쟁에도 참여를 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일제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 왜 여기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에서 이제 초반부에 사실 이제 50대인 이성민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장면 이 시퀀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잠에서 깨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알바를 굉장히 오래 하고 있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성민 배우가 그리고 그의 이제 동료가 남주혁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약간 영화적으로 재밌어요. 프레디와 제이슨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는 직원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그래서 아주 절친의 관계인데 사실 이렇게 설정한 거는 이제 아마 그 오리지널 영화랑은 좀 달리 이 영화가 좀 세대를 잃는다라고 하는 좀 비유에 가까운 그런 설정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남주혁이라는 캐릭터, 남주혁이 맡은 캐릭터는 이름이 그 인규라고 하는 친구인데 물론 이제 영화에서는 거의 제이슨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불립니다만 인규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그 아버지가 노동 그 산업재해 때문에 직장에서 어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몸을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 상태고 이 이성민은 한필주는 이제 그 전직 말하면 이제 일제시대 살았던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이제 고난 시기를 다 겪었던 그런 인물이죠. 영화의 이제 복수자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인규 제이슨은 절친한 일종의 동료이자 이 상황의 이제 직접적인 개입자 실행자라기보다는 이 상황에 엮여버리게 된 그런 인물이라 평범한 인물로 등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관찰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의 전적인 플롯은 보면 이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전체적인 플롯 자체는 이제 복수의 대상자는 누구냐? 이제 이 원수예요. 이 한필주라고 하는 이성민 배우가 연기하는 주인공이 찾아나서서 이제 찾아나서게 되는 거죠. 계기는 뭐냐?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혈육들, 자녀들은 다 장성을 시켰고 가정을 꾸리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책임져야 됐던 아내도 저 세상으로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상황이고 뇌종양 진단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생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을 마치기 전에 뭔가를 자신이 이제 복수를 오랫동안 쌓아두고 있었던 복수를 마무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방을 보면 이 사람의 설정상 여기 보시면 이제 각종 메모가 다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자신의 이제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는 설정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궤적에서 이제 그 사실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는 그 이제 일제 시대에 자신이 뭐 이거 뭐 저기 뭐야 플롯이 숨어 있고 이런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무슨 뭐 스포일러라고 크게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뭐 이것도 예민한 분들은 스포일러일 수 있으니까 감안해서 들으시거나 뭐 안 들으시고요. 이 사람이 이제 가족을 일제 시대 때 잃어요. 형도 잃고 누이도 잃고 그 복수에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주라고 하는 동네죠. 양주라고 하는 동네가 이제 같이 자란 동네고 그 동네에서 친일 부역을 했던 사람들 또는 일본인 그 사람들이 이제 누이는 종군 위안부로 잡아서 이제 속여가지고 종군 위안부로 가게 만들고 그다음에 돌아온 누이는 그 충격 때문에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은 징용을 끌려가서 이제 고인이 돼버린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피눈물을 흘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결국 복수에 나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포스터를 잘 보시면 이 메인 포스터에는 그런 표식이 없는데 이 포스터, 서 포스터를 보시면 여기 보면 이름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이성민이 연기하는 한필주가 죽이러 다니는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영화에서 차례차례 이제 제거해 나가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는 사실 되게 단호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팩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친일파 청산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에서 첫 장면에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병원에서 살해하는 이 시퀀스 장면인데 병원에서 살해하는 인물은 기업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적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이 친일파에게 밀고를 해가지고 제거를 하게 된 뭐 그런 인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당되는 인물은 여기 그 설정에 보면 그 우리나라에서 그 교수 학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일본의 그 반일 민족주의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을 써가지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친일파 논리,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주의자들과 한국의 그 뭐 뉴라이트라고 불렸던 뭐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바의 논리를 그대로 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 일본의 극우주의자들과 유사한 시각을 펼치는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인물이고 역시 이 사람도 이 주인공 한필주와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해당되는 인물은 아예 이제 일본인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저기 뭐야 그 역시 한필주가 이성민이 자랐던 어린 시절에 누이를 갖다가 이제 속여서 끌고 갔었던 연루된 그런 인물이에요. 되게 오랜만에 등장하는 박병호 배우가 지금 이제 실제 80대인 배우인데요. 영화에서 이제 박근영 배우와 박병호 배우가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배우들이신데 이 배우가 이제 일본인으로 분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역시 이제 복수의 대상이 되고요. 영화에 지금 스틸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박근영 배우가 영화에서 이제 가장 큰 마지막에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자체는 이 이성민 배우가 이제 자신의 이제 그 뭐 범행에 대한 이유가 이제 말하자면 뭐 현실에서 이제 복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범행의 이유를 그 영상 비디오에 녹화를 하고 그다음에 실행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남주혁 배우는 이 상황에서 이제 운전이 그 어려운 너무 고령이기 때문에 그 한필주 이성민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가 요청을 해서 가까워서 그냥 운전을 해주다가 이 한필주 배우도 역시 원하지 않았지만 상황에 엮여가지고 되어 있는데 사실 간접적으로 이성민 배우가 연기한 한필주가 제거하려는 인물들의 그 후손들이 있다고 떵떵거리며 잘 살기 때문에 그들의 간접적으로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친일파 청산이라고 하는 이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이 영화에서는 사실 대리만족 같은 성격으로 이 영화 속의 인물인 한필주가 일종의 대리 인물로서 그 청산을 직접 해내고 있는 물리적 청산을 해내고 있는 일종의 팩션처럼 느껴지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영화 속에서 박근영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은 그 예비역 대장인데 6.25 전쟁 당시에 야전군 사령관이고 여기서 뭐 영화 스틸로서는 지금 박근영 배우가 나와 있는 그 캐릭터가 없는데 지금 사진이 없는데 그 인물이고 그런 인물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은 우리의 역사에서 꽤 많이 있죠. 그래서 꽤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이 박근영 배우가 전쟁 영웅이자 친일파 출신의 전쟁 영웅, 6.25 전쟁의 전쟁 영웅 이런 인물로 등장을 해서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후반부에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한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역시 그런 친일 진영을 정당화하는 친일 활동을 정당화했던 인물들이 하는 논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비슷한 장면에서 그 대학 교수 양성익이라고 하는 인물을 연기하는 문창길이라고 하는 배우가 역시 이제 등장하는 장면에서도 비슷한 연설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 장면 역시도 바로 이제 그런 논리 일제의 일본의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일본의 침략이 우리의 사회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장면을 힘줘서 이야기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 그런 아직 과거의 잘못, 친일의 잘못을 갖다가 후회하지 않는 친일파를 일종의 한필주가 개인적 사적 복수를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역사의 일종의 그 대리자, 복수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어떻게 보면 뭐 이건 영화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뭐 물리적 복수에 나갈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고백을 받고 그다음 그 실제로 이제 마지막 후반부 장면에서 이제 그들에게 고백을 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친일파들이 늘 과감하게 그냥 처단해 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영화가 그 사실 그 주인공인 한필주라는 사람이 일제 만렵에도 한 45년에 해방이 됐으니까 그 전에도 한 10대니까 30년대 초반 정도의 태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영화에서 한필주가 활동을 하고 있는 그 활약을 하는 말하자면 액션 시퀀스에서 활동하는 장면 중에 일본 자위대 창설 60주년 행사가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열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일본 자위대 행사가 열리지 못했었는데요. 그 행사가 열린 해가 2016년이라고 본다면 30년대 초반 태생이라고 할 수 있는 한필주가 그 시점까지
활동을 이런 활동 영화 속에 있는 활동들을 한다는 건 조금 말이 어렵고 그 다음에 뭐 베트남전도 참전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뭐 하사관 뭐 상사나 이렇게 복무를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얘기가 되겠죠. 자 어쨌든 이 한필주란 인물이 하여튼 자신이 갖고 있었던 원한을 실행하는 과정을 이 영화에서 담고 있는데 그 장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주혁이라는 배우가 그런 장면을 보게 함으로써 현 시점에서 이 영화의 그런 역사적인 복수를 갖다가 설득력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또 없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스릴러로서의 그 핍진성이 좀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에 등장하는 우리나라 이제 역사를 반영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한 인물은 그 경제계의 뭐 재벌 회장 같은 사람이고 한 인물은 학계의 역시 뭐 명예교수 같은 사람이죠. 또 한 인물은 전쟁 영웅의 이제 장성 출신, 국방부 장관 출신이라는 설정까지 나와요. 또 한 인물은 일본의 이제 그 퇴역 자위대 장군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물들을 이 한필주가 계획을 오랫동안 세워놨다고 하지만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이 이 사람이 활약해서 다 모두 성공해서 제거를 한다 하는 핍진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 있죠. 그리고 한필주라고 하는 인물이 그 나왔던 전사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략 유추를 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당시 비슷한 시기에 그런 역사적 복수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영화가 상영 시간이 128분인데 그 2시간이 넘는 영화에서 그런 설명들이 꼼꼼하게 다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적 복수로서의 의미보다는 일종의 역사적 대리자로서 느끼는 그런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로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좀 각본적인 치밀함은 오히려 좀 떨어지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테일함이나 치밀함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일부 시퀀스의 경우, 그러니까 초반에 병원 장면이라든가 중반부에 이제 경찰을 피해서 이제 다방에서 활약하는 탈출 장면이라든가 이런 장면들은 또 꽤 박진감 있게 구성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저 말로 대사로 많은 부분을 해결하는 장면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 당위성이죠, 주로 이 인물 한필주란 인물이 왜 이 자신의 살인을 성공시킬 수밖에 없어야 되는가라는 얘기들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설득력을 갖기 위한 설명들이 많은 편이라서 영화 내러티브적인 좀 그런 핍진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하지만 나름 또 흥미로운 영화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이렇게 이제 영화 스릴러라고 하는 장르 안에서 그런 뉴라이트 세계관이라든가 약간 그 친일을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에게는 낯설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이 그 근대화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그런 사고방식 같은 것들을 오히려 전해주면서 그것이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으로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부분들을 지적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좀 흥미로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런 설득력이 남주혁이 맡고 있는 캐릭터와 연결돼서 충분히 이 연결돼서 동감을 얻어내느냐까지는 사실 좀 이건 관객의 몫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특징들이 이제 하여튼 이 영화에 좀 장단으로 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높은 완성도의 영화라고 또 말하기 또 어렵지 않냐는 생각도 또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영화의 연출은 그 이필성 감독이 각본가 겸 감독으로 활동하시는 분이고 그 전작은 이제 이일영 씨군요. 검사외전이라는 작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리남으로 유명한 윤정빈 감독이 제작 및 각본에 참여를 해서 그런 좀 그
그 역사적인 역사적 내러티브, 역사적 패션적인 내러티브를 많이 넣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직진하는 플롯으로 나가서 그 역사가 이루지 못했던 팩션적 요소를 완성해놨다는 점에서 또 흥미롭기도 하지만 또 장르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생각이 드는 뭐 그런 영화 같습니다. 하지만 또 나름대로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리멤버 제가 먼저 보고 와서 나름대로 뭐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 채널이 그렇게 아주 정돈이 잘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영화 감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소마시네마였습니다.